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희망사다리 조박사 TV입니다. 오늘은 11월 6일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을 앞두고 음, 요양보호 개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빠르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 개론은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요양보호 제도 관련 서비스, 인권과 직업윤리로 이루어져 있고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현장에서 요양보호에 대한 법적인 아니면은 요양보호 대상자를 이해하고 직업윤리는 어떻게 가져야 되고, 그리고 장기요양법이라든지 제도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 대상자의 이해인데요. 요양보호 대상자는 주로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 그리고 65세가 안 되더라도 노인성 질환에 해당되는 분들이 우리 요양보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신체의 여러 가지 세포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전체적 기능이 저하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것을 노화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노화가 진행될수록 일정 수준 이하예요. 그러니까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능력이나 기능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되는데, 이것을 노인이라고 합니다. 감소된 사람을 노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노인에 대한 호칭은 주로 이제 노인, 나이 든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호칭으로 노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노인의 부정적 이름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노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중립적인 의미로 어르신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 노년, 어르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노인은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 어르신을 말하는 거고요. 요양보호 대상자는 65세가 안 되더라도 노인성 질환에 치매나 중풍이나 파킨슨에 해당되면은 요양보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권 국가에서는 노인에 대한 호칭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은요. old person, 늙은 사람이라는 뜻의 old person, 나이 든 사람, aged라고 표현을 하고요. 아니면은 elderly, 연장자라는 호칭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senior citizen, 선배 시민, senior citize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요. 골든 에이지, 황금 연령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을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제3세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특이하고요. 중국은 어, 긴 장자, 장년에서 60대를 장년이라고 하고요. 존중할 때 존년에서 70대를 존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뭐 실버 또는 노년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노인에 이르는 세대는 어떤 우리 사회에 기여를 했는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기여로 구분해서 살펴보자면, 경제적 기여는 산업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은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룩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한국전쟁 전후에 태어난 노인 세대는 국내는 물론 외국의 산업체와 건설 현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우리나라를 세계 경쟁력 순위 1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시켰고, 2018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총소득 수준이 3만 달러를 넘어서게 되는 주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치적 기여인데요. 정치적 기여는 민주화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노인 세대는 산업화를 통해서 경제 성장과 더불어 민주화에도 크게 기여를 했는데요. 뭐 개헌을 통한 대통령 직접 선거, 평화적 정권 교체 등을 이루어냈고요. 우리나라는 식민지 전쟁을 겪었음에도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최초의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적 기여인데요. 집단 문화와 사회 문화적 발전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자, 집단 문화는
지금 현재 노인 세대는 경제 성장과 더불어 민주화 과정을 겪게 되면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가족과 사회를 지탱해온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97년 외환위기를 위해 동참해서 이를 극복하였고 가족과 이웃 중심의 따뜻한 집단 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사회문화적 발전은 전 세계 우리의 노래, 드라마, 음식 등 한류를 전파하는 토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에 대한 그러면 이러한 노인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 있는지 경제적 보상, 제도적 보상, 정치적 보상, 지적, 정신적, 문화유산의 전수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제적 보상은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65세 이상이 넘으면은 지하철 공사,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요금을 내지 않고요. 교통시설, 공원, 박물관 이런 각종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하여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도적 보상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을 통해서 노소득 보전과 질병의 치료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관이나 지역사회 경로당을 통해서 여가활동이나 노인 공경,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도록 적극 국가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치적 보상입니다. 국가는 어버이날, 노인날을 정해서 매번 기념하고 젊은 세대의 귀감이 될 모범 어르신을 선정하여 포창을 하고 있습니다. 5월 8일은 어버이날, 10월 2일은 노인의 날, 10월은 노인의 달로 지정해서 모범 어르신을 선정하여 포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 정신적 문화유산의 전수입니다. 노인의 경험과 지혜를 전수받기 위해서 정책자문, 기록물 등록은 물론 노인이 보유한 유형 무형의 문화재를 보존하고 전수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강한 노화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러면 노화가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노인은 젊은 세대에 비해서 삶의 균형과 지혜를 쌓아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동기부여를 통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이후 노인 일자리 이런 단순 반복적인 직업은 어, 우리 그 노인들이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의사결정이 신중하고 조심스러워 실수가 적고 사고력에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매사에 조심스럽고 신중한 경향은 노인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실수가 적고 사고력도 젊고 젊은 사람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습니다. 다음 중요한 정보를 추천해낼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러한 노화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건강한 노화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어떻게 하면은 건강한 노화를 이룰 건지가 요즘에 관심이 많아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체와 활동에 맞게 영양분을 섭취하고 적절한 운동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감과 역할이 상실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생산 활동, 직업을 갖고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어, 그러면은 노년기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노화의 과정은 개인의 생활 양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공통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통적인 특성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포의 노화, 면역 능력의 저하, 잔존 능력의 저하, 회복 능력의 저하, 비가역적 진행의 신체적 특성이 있습니다. 먼저 세포의 노화는 뼈와 근육이 위축되고 등이 굽고 키가 줄어들어 피와 지방이 감소되고 전신이 마르고 주름이 많아지는 신체적 특성이 있습니다. 다음 면역 능력이 저하인데요. 잠재하고 있던 질병이 나타나거나 질병이 발생할 경우 급격하게 상황이 약화되어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노인들이 면역 능력이 저하돼서 많이 사망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잔존 능력의 저하입니다.
신체 조직의 전전 능력이 저하되고 정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신체적 특성으로 회복 능력이 저하됩니다.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은 다른 합병증이 쉽게 올 수 있어 사소한 원인으로도 중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음 비가역적 진행, 이게 좀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요. 노화는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고 어쩔 수 없습니다.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노화의 진행을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음 심리적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울, 경향증의 증가, 내향성의 증가, 조심성의 증가, 경직성의 증가,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의존성의 증가로 특징 지을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우울증에 빠진 노인은 불면증, 식욕부진, 체중 감소, 기억력 저하, 의욕 상실 등과 같은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고 불면증, 식욕부진, 체중 감소와 같은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고 기억력이 저하되고 흥미와 의욕을 상실하는 등의 심리적 증상을 겪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타인을 비하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 내향성의 증가입니다. 청장년기에는 에너지가 바깥 사회활동으로 역동적으로 표출되다가 노년기에 접어들면 내면으로 향하기 때문에 내향성이 증가됩니다. 사회적 활동이 감소되고 타인을 만나는 것을 기피할 뿐만이 아니라 내향적인 성격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사회적 활동이 감소되고 타인을 만나는 것을 기피하게 됩니다. 다음 조심성의 증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심성이 증가됩니다. 조심성이 증가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의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행동한다는 의견이 있고 시청각, 지각 능력이 감퇴하고 자신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심성이 증가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질문이나 문제에 대해 대답할지 망설이거나 하지 못하며 때에 따라서는 중립을 지키곤 합니다.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해집니다. 조심성의 증가. 다음 경직성의 증가입니다. 노인은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융통성이 없어지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합니다. 도전적인 일을 꺼려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새로운 기구를 사용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저항을 하기도 합니다. 경직성의 증가입니다.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응어리졌던 감성을 해소하고 자아를 통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자신이 지나온 일생의 여러 가지 요인들, 즉 가족 구성, 신체적 조건, 결혼, 취업, 직장생활, 부부생활, 성생활, 성역할 등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지난 생에 대한 회상은 응어리졌던 감성을 해소하고 실패와 좌절에 담담해져 자아 통합을 가능하게 하고 다가오는 죽음을 평온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은 우울해졌던 감성을 해소하고 자아를 통합함으로 해서 다가오는 죽음을 평온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합니다. 다음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인데요. 오랫동안 자신이 사용하던 친근한 사물에 대해서 애착심이 강합니다. 애착은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거나 마음의 안락을 찾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을 보이는 이유는 자기 자신과 주변이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안도감,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세월의 흐름 속에서 자기 정체감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유산을 남기는 경향, 이 세상에 다녀갔던 흔적을 남기고자 합니다. 노인은 죽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생명이 유한하다는 것을 자각하면서 자신이 이 세상에 다녀갔다는 흔적을 후세에 남기고자 합니다. 자신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인정받고자 합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노인들은 혈류, 문화적인 재산, 창조적인 업적, 전통과 가치 등을 남기고자 합니다. 다음 의존성의 증가입니다.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의존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신체적 기능이 저하돼서 신체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임금 노동자로서의 정년퇴직으로 임금 노동자로서의 역할이 상실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중추신경 조직의 퇴화함으로 인해 정신적으로도 의존하게 됩니다.
중요한 사람을 상실하게 되면서 사회 심리 정서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의존하게 됩니다. 다음 사회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특성, 역할 상실, 경제적 빈곤, 유대감의 상실, 사회관계 위축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데 먼저 우리 이 노년기가 되면은 사회적 역할이 변하게 됩니다. 역할 변화를 편안하게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해오던 역할을 갑작스럽게 상실할 경우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기술과 적응 방식을 사용해야 되는 역할 변화로 스트레스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노인은 경쟁 사회에서 노동력의 노화와 생산력의 감소 등을 겪으면서 젊은 세대와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고 상실감과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사회에 참여하고 가치를 인정받으며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는 기반이 되는데 노인의 은퇴자 뭐 이런 그 은퇴를 함으로 해서 상실감과 고립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역할 상실에 대해 살펴보면요. 노인에게 사회적 역할의 변화가 생기는 대표적인 사건은 정년퇴직입니다. 은퇴로 인해서 사회적 역할이 상실뿐만이 아니라 가족 내에서도 가장으로서 역할이나 어머니로서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잃게 되어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이 됩니다. 다음 경제적 빈곤입니다. 퇴직으로 연금이나 노후 자금이 없는 경우 경제적 빈곤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 두 가지 안 좋은 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노인은 대부분 자신이 일하는 직장에서 퇴직해서 여가 생활이나 새로운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노후의 소득을 위한 연금이나 노후 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경제적 빈곤에 놓이게 되고 어, 경제적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곳이 한국입니다. 우리나라. 다음 유대감의 상실입니다.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어 고독감과 우울감이 증가돼서 자살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노인 자살률 1위입니다. 노인은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사회적 관계도 줄어들고 친척이나 친구 관계도 소원해지고 그들과의 유대감도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됩니다. 단순화된 관계 속에서 노인은 고독감과 우울감이 증가하게 되고 자살까지 하게 됩니다. 다음 사회적 관계 위축입니다. 만성질환으로 신체적 기능이 쇠퇴되고 만성질환은 뭐 고혈압, 당뇨, 퇴행성 관절 등을 신체적 기능이 쇠퇴함으로 해서 사회적 관계에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은 신체적 노화를 경험하면서 복합적으로 만성적인 질환을 갖게 되고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은 다른 질환과 복합되어 신체적 기능을 쇠퇴시키고 사회적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 가족관계의 변화와 노인 부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인은 신체적 능력이 쇠약되면서 일상생활에서 가족관계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은퇴 등으로 사회적 관계의 역할이 상실되고 자녀가 출가하면서 심리적으로 소외되고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가족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의 거주 형태가 변하고 있는데요. 어, 기혼 자녀와의 동거는 줄어들고 혼자 살거나 노부부만 사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가족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가족 관계 기능, 가족 주기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음, 기혼 자녀와의 동거는 줄어들고 혼자 살거나 노부부만 사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가족은 노부부끼리 살거나 노인이 포함된 가족을 말하는데 65세 이상 고령 가구 중 부부 가구는 32.7%, 1인 가구는 33.4%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요. 그러면
가족 관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부 관계입니다. 자녀가 독립해 나가면서 빈둥지 시기가 되면 소원해졌던 부부 관계가 친밀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노년기는 배우자 혹은 쌍방이 은퇴한 후 대부분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고 건강 악화에 따른 재적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수정하고 병든 배우자를 돌보게 되고 배우자 상실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가 동반자로 전환하게 되고요.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 단계는 1단계로 상실감의 시기, 우울감과 비탄에 빠지게 되고 2단계로 혼자 된 사람으로서 생활을 받아들이게 되고 정체감을 지니게 됩니다. 3단계로는 혼자 사는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게 되는 그런 적응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부부관계는 역할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퇴직으로 인해서 남편의 역할이 사회에서 가정으로 돌아오게 됨에 따라서 부부간의 관계가 동반자로 전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융통성 있게 가족일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노년기의 부부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부부 공통의 화제나 취미생활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성적 적응인데요. 노년기 부부에서도 한 가지 관심사는 성적 적응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노인이 성적 관심을 보이는 것은 점잖지 않다고 간주를 해서 어, 금기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활기찬 노년을 위해서는 활발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노인은 젊은 사람보다 죽음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의 죽음으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수십 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한 사람에게 배우자 상실은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친구와 사별하는 경우 막연히 느끼던 죽음이 현실하게 되고 심한 허무감, 절망감, 고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성은 수명이 남성보다 길기 때문에 70%의 여성이 남편보다 오래 살게 됩니다. 따라서 노인이 혼자 된 삶을 적응하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자녀의 지지 또는 자아 존중감 향상 등이 필요합니다. 다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빈둥지 증후로 특징 지을 수 있는데요. 자녀의 독립으로 부모가 겪게 되는 슬픔이나 외로움이나 상실감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부부는 노후에 대한 초조와 불안감을 갖게 되고 말년에는 자녀가 자신의 울타리가 되어주기를 바라는데 그러나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자녀가 직접 부모를 봉양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자녀가 노인 부모 근거리에 살면서 노인을 부양하게 되는 수정 확대 가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모와 따로 살지만 자주 상호 작용을 하면서 각자의 사생활을 지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고부관계입니다.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대사회는 자녀 세대의 독립으로 예전과 달리 고부관계 갈등이 심각하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가치관과 세대 차이로 인해 여전히 고부간의 갈등이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노인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조부모 손자녀 관계입니다. 손자녀는 노년기에 활기와 탄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노인은 손자녀의 긍정적인 자아 형성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 친구들이라든지 보면은 나이 든 사람들 보면은 카카오톡에 사진이 대부분 손자의 사진으로 대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노년기에 활기와 탄력을 제공하는 밑받침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러나 대부분 조부모는 손자녀 관계에 만족하고 부모 노릇할 때보다 역할에 더 쉽게 적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부모는 부모에 비해서 손자녀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고 순수하게 애정으로서만 감싸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자녀는 노년기에 활기와 탄력을 제공하게 되고 노인은 손자녀를 아낌없는 사랑을 쏟을 수 있는 긍정적인 자아 형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 형제 자매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형제 자매는 일생을 통해서 서로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상호작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년기에 이르면 과거에 존재했던 경쟁감이나 갈등이 줄어들고 상호 이해와 동조성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노년기에 중요한 사회적 지지가 되고 심리적 안정감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제보다는 자매들이 이렇게 서로 친하게 지내게 되고 노후에 같이 살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노년기의 특성상 어린 시절의 생활 경험을 공유하면서 형제자매 간의 심리적 안정감을 공유하고 특히 배우자나 자녀 등에 의한 지원이 충분하지 못할 때 형제자매는 중요한 사회적 지지가 됩니다. 노인 부양의 문제인데요. 오늘날 가족의 형태가 변하게 되고 생활 양식이나 가치관도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서 노인 부양이나 노인 문제에 대한 접근법도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측면에서 노인 부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결 방안이 모색되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노인이 되면은 네 가지의 고통을 흔히 사고로 표현하는데 빈곤, 질병, 고독, 무의에 따른 역할 상실로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 수입이 감소하고 건강이 악화되고 소외감과 고독감이 빠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 그런 역할 상실을 경험하게 되고 노인 문제는 재정적, 신체적,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부양의 문제로 연결되게 됩니다. 노인 부양의 문제는 개인이나 가족의 부담을 넘어 사회 문제로 인식이 되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노인 장기요양 제도라든지 이런 다양한 노인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 부양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가족이 부양해야 된다는 비중은 낮아지고 사회가 부양해야 된다는 비중은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부양의 해결 방안입니다. 가족과 사회의 협력, 세대 간의 갈등 조절, 노인의 개인적인 대처, 노인복지 정책의 강화, 아, 이런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와 가족의 협력, 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을 협력적으로 병행해야 됩니다. 사적 부양은 노인 본인이나 가족이 보살피는 부양을 사적 부양이라고 하고 공적 부양은 장기요양 제도라든지 노인복지 서비스와 같은 국가나 사회가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가 정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할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 제도는 노인 부양 부담 경감이지 노인 부양 부담 전담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족 책임 우선지 가족이 먼저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가족이 수발하기 어려울 때 장기요양 제도에서 커버를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간의 갈등 조절입니다. 현재의 경제 사회 발전은 과거의 부모 세대가 이루어한 성과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의미로 사회적 부양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존중하고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노인 장기요양 제도라든지 국민연금 등 세대 간의 위험 분산을 통해서 위험 분산과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바람직한 세대 통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와의 상호 존중,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실질적인 상호작용과 사회 통합을 달성해야 됩니다. 다음 노인의 개인적인 대처를 살펴보겠습니다. 노인을 1차적으로 노년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경제적으로는 사회보험과 개인보험을 병행해서 이용하고 사회적으로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다양한 삶의 변화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노인복지 정책의 강화입니다. 국가와 사회는 노인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강화해서 노후의 소득을 보전하고 노인 장기요양 제도를 통해서 장기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적극적이고 활기찬 여가와 노후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화의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시험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 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은 유익한 내용으로 자료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